그래서 오늘은 여성 신경정신과의 명처방 귀비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처방의 기원이라든지 구성약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그래서 좀 그런 설명을 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좋은 처방이라든지 그의 뒷얘기라든지 또 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저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첫 페이지, 이제 첫 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 거기에 나오는 두 번째 처방이 귀비탕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도 이제 소개해 드릴 겸 이제 그 처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귀비탕은 여성 신경정신과의 명약이에요. 그래서 귀비탕은 먼저 그 이름을 풀이를 하자면 돌아갈 귀, 우리가 비위가 좋다 할 때 비자, 그래서 비장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소화기를 좋게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리고 원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이제 처방이 되겠어요. 대부분의 한의사분들이 많이 처방하는 약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다용도로 여러 각도에서 처방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처방입니다. 약재는 산조인, 용안육, 백출, 복령, 황기, 인삼, 목향, 감초, 원지, 이게 이제 기본 약재인데 거기에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제 가미를 할 수가 있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은 숙주향을 더 넣기도 하고, 또 신경정신과적으로 화병이 많으신 분들은 치자, 시호를 더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재의 양을 2배, 3배, 아주 이게 필요하다 싶을 땐 5배에서 10배까지도 양을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을 다양한 각도로 밸런스 있게 쓰고, 또는 특정 약재를 굉장히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방 처방의 굉장한 묘미죠. 물론 양약에도 좋은 약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약에서 이제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약으로 넘어간다, 이런 경우가 많지만 한방의 모든 처방은 군신자사라는 원리, 뭔가 하면 이제 임금, 신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들, 그래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도 있는 그런 모든 이제 약재들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처방들의 원리가 이제 한방 처방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부작용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그리고 늘 이제 밸런스를 생각하는 그런 원리가 한방 처방의 원리고, 그 또 대표적인 이제 유명한 처방이 오늘 소개드릴 귀비탕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는 보면 올해 1월에 나왔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읽지 못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와 저에 대해서 제가 처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들었네요. 아버지도 저와 같은 길을 걸으셨고 경북 문경에서 한약방을 47년간 운영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좀 멀리 여행을 떠나셨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우리 가업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이제 전수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이 이 책에 많이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한테 여쭤봤던 게 불임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대답했던 것이 육미주향탕이라든지 사륙탕이라든지 귀비탕이라든지 이런 이제 처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그 글에 이제 그 서두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꽤 의미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많이 쓰이는 처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귀비탕의 적응 대상이라 그러면 화병이 있는 분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또는 뭔가 예민하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적응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귀비탕을 쓰는 여성분들이 점점 더 적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가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이의 출산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면 좋은데 가족들이 지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남편의 지지를 못 받는다든지,
또는 뭐 아이를 갖는 일부터 해서 출산, 양육까지 사실은 이제 시댁의 어르신들과의 그런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진료실에서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가끔은 어르신들과 같이 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한의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시댁 어르신들인지 아니면 이제 친정의 어르신들인지 이제 보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어른들이랑 많이 오시면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긴장감, 뭔가 텐션 이런 것들 또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친정의 어르신들이랑 오면 좀 더 이제 편안한 분위기 이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비탕을 쓸 수 있는 이제 적응증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한 그런 신경쇠약증이라든지 또는 불면증 또는 뭐 그런 것들 관련 있는 것들이 이제 생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장선에 생각하면 불임이라든지 이런 데도 귀비탕을 쓸 수 있는 적응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귀비탕 같은 경우는 사실 예민한 남자들한테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요즘에 귀비탕 적응증이 있는 남성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말을 안 할 뿐이죠. 스트레스 많고 생각 많고 남자들도 걱정이 많답니다. 그래서 귀비탕을 쓰는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이제 내원하십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